1월 19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22도쯤 된다 했습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날씨는 매우 춥지만은 마음은 따뜻하게 가지면서 이제 한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 봄의 입구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잘 견딥시다. 자, 어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관계 법안, 서비스 산업 발전법, 또 원시화법이라고 부르는 기업 구조 조정 개선법, 또 이 노동관계법 등에 대해서 입법 촉구 길거리 서명을 했습니다. 원래 경제 6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 이런 주요 6개 경제단체들이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장소에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에 이렇게 동참하는 나라, 즉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본연의 활동인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들을 강제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빨리 법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경제단체의 서명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참,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갑자기 눈에 확 살아난다거나 나아질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서서히 경제 위기를 향해서 침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뭐든지 살아보자고 발버둥을 치고 노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지금 경제 활성화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국회직을 또 다음 선거에서 원활하게 뽑게 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테러가 나는데도 테러 방지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법조차도 10년째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10년 전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이요. 자, 일부 언론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대화를 해야지 정치인들을 불러서 길거리로 나가냐. 저는 대통령이 별로 실효성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언론 앞에 국민이 국회를 심판해달라,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국회에 문제가 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한두 번이지요. 그리고 무슨 진실한 사람을 가려달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뭔 수로 진실한 사람을 가립니까? 솔직히 정계 개편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말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계 개편 없이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과연 국회의원 물갈이가 되고 진실한 사람이 가려지겠습니까? 하지만은 대화를 할 방법조차도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한국 현실에서 야당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당도 비주류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야당은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던 새누리당 비대위원, 선대위원 출신을 데려다가 당에 정권을 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180도 다른 진영의 선대위원장으로 갔다. 참 정상적인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정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야당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 책사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을 이제 또 자신이 새정치를 한다면서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분은 열흘이 다 돼가도록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솔직히 이야기를 합시다. 현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썩 잘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는 부분을 뭘 결과를 보여준 게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나 안철수 이 두 분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경제가 나아질 수도 없는 겁니다. 솔직히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경제 엔진이 꺼져가는데 한국이 뼈조각의 경제를 살릴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서로 해봐야 되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은 정치가 없어져야 저는 나라가 산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인물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요. 정치를 해야 될 인물들은 정치권에 오질 않습니다. 솔직히 여야를 통틀어서 소신과 지조와 국민을 향한 애정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상 몰입애들이 배지를 달고 아부꾼들이 고위간직에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한마디로 국고를 도둑질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국민들 수준이 정치인 수준과 50% 100%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00년 총선에 한번 출마한 적이 있는데요. 총선 기간 동안 하도 돈 요구, 밥 요구에 시달리다가 총선 전날 지역구 사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에 마이크를 걸어놓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겠다고 한번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앞으로 정치인 놈은 도둑놈이다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거를 해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도둑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수준이 정치인 수준입니다. 앞으로 정치인 욕할 거 없습니다. 국민이 각성해야 나라가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치는요, 썩을 대로 썩어서 혁명이 오느냐, 아니면 국민들을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신전심으로 심판을 해서 새로운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넣어서 그 나라에 수십 년 누적되어진 정치의 폐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방법 아니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요, 어떤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경상도 전라도로 패 나눠가지고 새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도 광주 호남 민심을 얻는 것이 우선이고, 야당은 광주 호남 민심, 이것이 야당이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경상도 정권이 잡아야 그래도 내나 내 주변에 먹을 게 떨어진다. 자, 전라도 정권이 잡아야 내나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고 아들도 취직이 잘 될 거고, 공무원 하거나 공기업에 있는 아들은 승진이 빠를 거고, 건설업하는 사이는 공사가 수주액이 늘어날 거고, 하청업하는 사돈 팔촌은 하청이 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건데도요, 국민들은 지역 감정에 매몰됩니다. 도대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해서 내가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99.9%의 국민들은 전라도 경상도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극소수의 그 사회의 여론 지도층, 부로카층, 이해관계층, 상류층 등은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지역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뭐든 못마땅합니다. 자, 야당에서요, 자신들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상도 서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놓고 대통령 임기 동안에 서자인 줄 알았더만은 서자가 지 친부모를 더생기고 키워주고 만들어줬던 양부모는 무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것이 지금 친노하고 안철수당으로 갈라진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동계동 탈당의 원인이고 호남 강주 정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경상도 거기 묻지 않습니다. 전라도 그렇지만 썩은 빗자루라도 경상도 출신이고 하면 다 뽑아주었습니다. 막대기만 꼽아도 뽑아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유권자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는데 선거 메뉴판에만 올라가면 당선 확률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방에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딱 접시에 이 당기면 이것이 공천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과정은 지금 경선이라는 겁니다. 접시에 딱 당기면 그 순간에 바로 상품으로 선택되어 버립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동네 고기로 만들었네? 이거 찍어줘야지. 그러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과정은 온갖 일본 말로 야로, 한마디로 야바이 같은 공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가장한 것이 결국은 주방 요리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과정도 국민의 선택, 그 다음에 이 접시에 담겨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도 국민의 선택이라는데, 사실은 주방에 요리하는 과정엔 국민의 선택과 관계없이 돌아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역 이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누어졌어요. 그렇게 이념을 가지고 많이 싸우는 나라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진보적 이념의 정립이나 제대로 된 보수적 이념의 정립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걸 다룬 책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스스로가 뭔지도 모르는 진보하고 뭔지도 모르는 보수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묘소, 박정희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면 보수를 포용하는 거고, 국부라 하면 진보에서 어긋나는 거고, 그렇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묘소만 참배하면 진보입니까? 북한의 핵에 반대하면 보수고, 북한의 핵에 찬성하면 진보입니까? 이 나라의 진보와 보수는요, 한마디로 저기 그냥 동네 변두리에 양아치들이 조폭이 뭔지도 모르면서 설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진보와 보수를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얄팍한 수준의 진보와 보수를 가치를 진짜인 줄 알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보 보수 떠들고 앉았습니다. 이 분단이 되어 있는 국가적 현실이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국민들 버릇 못 고칩니다. 제가 정치인, 대통령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오늘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국민들 버릇은요, 죽을 지경이 되어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죽을 지경이 되느냐? 머지않아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100% 경제 위기를 제대로 맞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곡소리가 나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겁니다. 내가 이 가진 삶이 여태까지 왜 이래 돼버렸냐? 도대체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냐? 정치는 뭐고 국가는 뭐냐라고 한번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자, 합리적인 기회가 있을 때 잘 판단해서 선택하지 못하고요. 최악까지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치러야 될 대가라면 저는 당연히 국민이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